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인장입니다. 벌써 1월 20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새벽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하면서 울리면서 또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니까 좀 기분이 좋은가요? 몸이 피곤하지 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려니까 막 깝깝하죠? 진짜 회사 출근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빨리 자유롭게 경제적인 자유, 독립을 빨리 쟁취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먹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 하여튼 시간, 돈을 일단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해요.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간을 사세요. 시간을 가진 자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시간을 가지면 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확수고대하면서 여러분들 그 40살 이전에 알아야 하는 30가지 인생 조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0살. 다들 뭐 40살 넘어가지고 별 해당 사항이 안 될 테지, 안 되겠지. 근데 젊은 분들은 좀 깨닫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젊었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단히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주어진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의외로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야. 영원하지 않더라. 두 번째, 음료수를 마실 때는 우리가 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랍니다. 천천히.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해주자. 조금 덜 일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자. 일찍 주무세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일찍 주무시더라고. 특히 제 아는 박사님은 뭐 항상 8시 반만 되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8시 반. 야,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어제 저녁 8시 반에 잘 생각을 하지는 아무리 피곤해도 8시 반에 잠이 안 오는데 8시 반에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죠. 네 번째는 무슨 짓을 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자.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다섯 번째, 읽기와 쓰기 활동은 또 다른 형태의 깊이 있는 명상이다. 읽기와 쓰기. 저도 한번 쓰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싶어요. 그동안 자꾸 쓰질 않다 보니까 글씨체가 엉망이야. 예전에 진짜 천혜장 글씨 잘 쓴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씨체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글씨 쓰는 연습을 다시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더 많이 듣고 경청을 하라고 합니다. 천혜장은 방송에서만 이렇게 말 많이 하지 평상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듣기만 합니다, 저는. 일곱 번째, 게으른 생활에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자. 모든 행위가 득이 되진 않는다. 뭔가 의미 있는데요. 여덟 번째, 매 순간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자. 시 한 구절이나 뭐 창밖에 하는 풍경, 뭐 그림, 바람. 하여튼 이렇듯 아름다움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알겠죠? 열 번째, 증오는 정말 의미 없는 감정이다. 그건 마치 벌에 쏘였다고 벌이 미워서 벌을 먹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그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자기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것 같아. 열한 번째, 그 때때로 달리러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에 도전해라. 우리 특히 여성분들 요가 많이 하시죠? 열두 번째, 정오가 되기 전에는 샤워해라. 샤워해라. 열세 번째, 가끔씩 하늘을 보자. 그 우주에 비해 작은 존재임을 느끼고 세상에 가득한 기회의 풍성함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14번째는 친절해라. 모든 상황에 친절해라. 15번째는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16번째, 이유 없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SNS 하는 일을 멈춰라. 항상 그 일을 왜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가치를 낮게 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제 영상도 그래요. 그냥 의미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듣고 삼성전자를 좀 알고 멘탈 키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꾸 듣고 하라는 거지. 17번째,
앉고 눕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과 몸을 판단하지 말고 차분히 관찰해라. 차분히 관찰해라. 18번째, 일어나지 않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주 멋진 말이죠. 19번째, 유튜브에 나오는 요가 선생님들의 말처럼 행동해보자. 두 발이 땅에 키스하는 것처럼 걸어보자. 오, 좋은데? 두 발이 땅에 키스하는 것처럼 사뿐사뿐 하는 거리 하나. 20번째, 인생을 살아라. 사랑하고 흘러보내라. 21번째, 알코올 섭취는 수학이다. 한 잔만 더 마시면 멈출 수 없게 되고 머지않아 멈추는 게 불가능해진다. 와, 명언이네. 알코올 섭취는 수학이다. 22번째, 현재 삶과 바라는 삶 사이의 놓인 거리를 생각하며 살자.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바라는 삶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23번째, 책을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 없이 책을 읽어보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 없이. 24번째, 햄릿에 나온 대사를 기억하자. 좋고 나쁨이란 없어. 생각이 좋고 나쁨을 만들어낼 뿐이야. 진짜 그렇네. 이 생각이 문제네. 25번째,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도록 두어라.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라. 좋아요. 26번째, 온 세상이 나를 이해해 줄 필요 없다. 괜찮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27번째, 나는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 내가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자연스러울 뿐이다. 이상할 것 없다. 28번째, 좋고 나쁨, 이기고 지는 것, 그리고 성공과 실패, 상승과 하락과 같은 것에 일절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나 자신이 강력한 변수로 존재할 뿐이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29번째, 실패와 절망의 시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 삶의 가치는 2배로 불어났다. 30번째, 마지막, 자기 자신에게 투명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 얼마나 좋아요. 진정성 있는 삶.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하세요. 철회장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에도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분야에서 선방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고, 전 세계 수요 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의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지만은 경쟁 업체들과의 싸움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면서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19일이죠. 그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니까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1억 2천만 대 이하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21년과 비교를 하니 11% 감소한 수준인데, 카날리스는 그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유통망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그 재고를 인수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게 원인으로 보네요. 다만 삼성의 경우 지난해 시장 점유율 22% 1위를 지켰어요. 애플이 19% 2위고 중국 제조사들이 샤오미 13, 오포 9%, 비보 9% 이렇게 뒤를 따라요. 지난해 4분기만 보니까 애플의 실적이 가장 좋았지만은 1, 3분기 누적 실적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4분기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아이폰 14 시리즈의 흥행 성공으로 애플이 25% 1위를 차지했고 역대 분기 시장 점유율 최고치인데 삼성은 20%로 2위에 올랐고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가 3위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점유율이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카날리스 애널이 그래요. 올해 인플레이션 압박은 줄어들겠지만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노동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다. 그 제조사들은 비용 절감하면서 수익성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전개돼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6,016억 정도, 6,016억 달러죠. 그러니까 744조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삼성은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산 실적 발표 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삼성은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655억 8,500만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고
시장 점유율은 10.9%, 세계 1등. 지난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삼성의 매출이 2021년보다 10.4% 감소했는데도 1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텔의 실적 부진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텔의 지난해 매출액은 인텔이 583억 7,300만 달러인데 전년보다 한 19.5%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3위는 SK 하이닉스 매출액 362억 2,900만 달러, 점유율은 6%. 퀄컴은 347억 4,800만 달러, 5.8%. 마이크론 275억 6,600만 달러, 4.6%. 이렇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가트너 리서치 부사장이 그래요. 지난해 하반기에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서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 기업이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전반적인 반도체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만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의 경우에 지난해 758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면서 삼성의 반도체 시장 입지를 위협하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 매출 중복 등을 이유로 TSMC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은 매출만 따지니까 지난해 반도체 시장 순위는 TSMC가 차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6.7%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파운드리에서만 한우물을 파는 이 TSMC가 매출은 물론이고 점유율 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격차 전략으로 파운드리 1위를 따라잡으려는 삼성전자가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아주 잘하고 있어, 삼성전자.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네. 이재용 회장이 아부다비에서 취재진을 오랜만에 봤더니 카메라가 다 캐논이더라고요. 캐논만이다. 캐논만 쓰더라. 이재용 회장은 19일 날 새벽 다보스 그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더니 취재진을 보니까 다 캐논이었더라. 캐논 카메라 썼다는 거지.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고 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그는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나를 사진을 다 찍는데 근데 카메라가 다 캐논만 있다고 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의 카메라가 전부 캐논 제품이라는 걸 언급했고, 삼성전자 제품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삼성은 지난 2017년 카메라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는데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체하게 된 지금 이 결정은 신의 한 수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삼성전자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본 이재용 회장의 농담에 아쉬움도 묻어나온 것 같아요. 아쉬움도 묻어나온다. 일본의 미놀타하고 기술 제휴로 카메라를 생산했던 삼성은 1980년대 독자 기술로 컴팩트 카메라를 만들어요.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딱 열리니까 이 블루라고 있어요. 기억나나요? 이 블루라는 그 프리미엄 컴팩트 디카 브랜드를 발표했고, 2009년에는 앞 뒷면에 LCD 화면 장착한 ST500으로 디카 업계 3위까지 올라가요. 삼성은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신설했고, 이 본격적인 하이엔드 카메라 개발에 나섰는데 2010년 세계 최초 APS-C 규격의 미러리스 카메라 NX10, 이 NX10 출시로 이어집니다. 잘 나갔어. 삼성전자가 이제 카메라에 이제 가장 전력을 쏟는 계기는 2012년 고 이건희 현대회장의 3년 안에 카메라 세계 1위 달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어요. 그 결과 2014년 이제 하이엔드 그 미러리스 NX1이 나와요. NX1. 이게 세상에 나왔고, 이는 역대 최강 미러리스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이미징 사업부를 스마트폰을 만드는 무슨 사업부로 이제 흡수시키면서 1등 DNA를 신겠다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재용 회장이 언급한 캐논을 비롯해서 니콘, 소니 등 글로벌 강자들 앞에서 삼성 제품은 역부족이었고, 이에 삼성은 2015년 출시한 NX500, 이 500을 이제 마지막으로 신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지 않았어요. 이후 2017년부터는 사업 보고서에서 디지털 카메라 항목을 삭제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당시에 사업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소니, 올림푸스 등 일본 업체들이 지배하던 카메라 시장에서 삼성의 역할이 컸죠. 그러나 이후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빠르게 점식하다 보니 이제 삼성의 결단이 옳았음이 증명이 됐고, 디카 시장은 스마트폰이 구현할 수 없는 고성능의 DSLR 등 전문가용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겠죠. 삼성이 보유하고 있던 카메라 기술은 이미지 센서로 이제 고스란히 전승됩니다.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삼성은 소니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선보이고 후속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이제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초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축소하고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기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삼성증권은 삼성전자가 크지 않은 규모라도 감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이 약치는 것 같네 보니까. 일단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삼성의 그 감산에 대한 예측을 다루는 기사인데, 하여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듣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우리도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기사들이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엄밀하게 따지니까 이 질문은 독해 문제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팀장이 지난 10월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했고, 삼성의 그 비트 생산 성장이 2023년 1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삼성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재고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은 커졌다. 그렇게 밝혔죠. 이어서 이제 그 경제학자의 그 70%가 올해 경제가 리세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의 반도체 부분의 그 FCF가 적자로 전환됐고, 이 배당을 위해서 현금을 해외에서 본사로 가져오지 않으면 배당도 어렵다면서 업계의 메모리 재고는 20주 가깝게 늘어났고요. 지속적인 생산은 가격 부담과 재고 평가 손실을 키울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글로벌 장비 업체의 그 정보를 빌리자면은, 장비 업계의 그 정보를 빌리자면은 메모리 기업들의 그 웨이퍼 스타트는 한 10에서 30% 수준을 하락하고요. 이미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50% 투자 축소, 그리고 웨이퍼 투입률 20% 줄인답니다. 키옥시아도 웨이퍼 투입을 30% 줄였으며, 하이닉스는 투자를 전년 대비 70% 줄이고 웨이퍼 투입을 20에서 3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SK하이닉스는 그 라인 재배치하고 유지 보수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캐파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캐파 감소와 생산 계획 축소가 예외가 없다는 판단으로 삼성의 감산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산업 전체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감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니까 또 삼성전자 그 16년 차죠. 16년 차 그 직원 모 씨가 최근에 그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고민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진급할 조건을 갖춘 상태인데 과거 통념으로 보니까 3년 조기 진급이야. 그럼 빠르게 승진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이 늘어날 업무, 그 책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진급하면은 관리자급인 CL4인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업무 변동도 꽤 클 것 같고, 이 직급이 높아지면 연봉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19회 승진 인사 시즌을 이제 맞은 삼성전자 내부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다 합니다. 올해 새로 그 시행되는 승격 제도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기존의 승진 여부를 단순히 통보받는 식이었어요. 그 기존에는. 근데 이번에는 뭐 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이 직접 지원해야 하는 체계로 바뀌었대요. 그 연차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승격 기회를 주기에 도입했는데, 일단 DS 부분의 기준으로 업무 성과랑 직무 그 전문성, 그리고 가감 항목 등을 합산해서 승격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은 연차와 입사 조건 따라서 CL1, CL2, CL3, CL4 등 직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그 단계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10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했고,
대졸 입사를 예시로 들면은 9년차에는 CL3에 오르고 19년차에는 CL4로 승진하는 것이 정규 승격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모 씨가 이전에는 조기 진급이라 하면 2년이 최대로 받아들여졌는데 1년 조기 진급을 발탁 승진, 2년 조기 진급을 발발탁 승진으로 불렀다. 발발탁 승진. 이어서 올해는 승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이라는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이제 점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승격 지원 메일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조기 진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승격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권한과 책임이 느는 것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겠죠. 이 DS 부분의 직원 B씨가 CL4 진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면 희망퇴직 우선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는 걱정도 있고, 하여튼 내년에도 좋은 고과를 받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다고 합니다. 연봉 역시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소겠죠. 직급이 오르면 연봉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추측 섞인 우려인데, 이 샐러리 캡을 찍은 뒤에 천천히 진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 직원 모 C씨도 지인이 CL3 8년 차인 상황에서 승격의 조건을 만족했지만은 연봉 관리가 부족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승격 지원을 내년으로 미룰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본래 업무 성과 직무 전문성을 합산해가지고 연봉 등급을 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업적 평가만으로 연봉 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본인이 직접 승격 지원까지 하게 되면서 연봉을 챙기면 자연스럽게 진급하는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도 진급보다 연봉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샐러리 캡이나 직급별 그 연봉 상승률 변화 여부 등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추측만 무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승격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되면 어떤 혼란과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있겠죠. 그 승격 제도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10월 능력 있는 인물을 우대하기 때문에 내놓은 인사제도의 혁신한 일부인데, 이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좀 감지되는 것 같고, 하여튼 직원 모 D씨도 그래요. D씨도 평가에 대한 부도장 권한이 여전히 높고 팀 안에서 승진 규모에 제한이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몰아주기식 평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승격 점수 외에도 지원 사유와 업무 성과, 본인 강점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하는 것도 의도를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들어요. 이게 직장 생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승진도 해야지, 또 잘 보여야지, 또 연봉도 올려야지. 참. 하여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활기차고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